자, 예고해드린 대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디서 오십니까? 당연히 헌법재판소 예. 법정에서 예, 방송 때문에 지금 나왔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피청구인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인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안 들어도 되는 얘기입니다. 예. 안 들어도 된다는 말씀은 저도 뭐 후속 보도 봐서요. 예. 그동안 변론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 그냥 완전히 이번에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부정선거 음모론이 주요 테마고 예.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뭐 북한 개입설 뭐 해가지고 한국 내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예. 이런 취지인데 황당하게 그지없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변론은 이제 포기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결국 우리가 예. 관측하기를 최후의 진술에서 윤석열 피청구인이 무슨 국민에 대한 사과라든지 예. 또는 뭐 일종의 무슨 개헌을 임기 단축 개헌을 선언한다든지 뭐 그런 예측도 있었지만 전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 예상도 안 되고 굉장히 강한 장광설을 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피청구인은 나와서 혹시 예. 변호인과는 다르게 무슨 태도 변화를 보이고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군요. 변호인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거와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야말로 엇박자고 예. 정말 아마추어 재판 대응이죠. 예. 아니 하도 뭐 예상치 못한 일이 그러니까 많이 하긴 벌어졌어요. 뭐 그렇긴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최후 진술은 몇 시쯤에 끝날까요? 오늘 보시면. 지금 이 시간으로 가면은 2시간 주어졌고 예. 변호인들 피청구인 예. 2시간 주어졌고 그 사이에 정회를 잠깐 합니다. 재판 하면 지금으로부터 지금 6시 반이니까 8시가 좀 넘어서 예. 예측이 됩니다. 얼마나 길게 할지는 혹시 전해진 바가 있습니까? 전혀 우리 청구인 측에 이제 마지막 소추인인 정청래 위원장이 그렇게 길지 하지 않을 거거든요. 예. 우리 측 변호사들이 이제 쭉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예. 모르겠습니다. 뭐 장광설을 떨기 시작하면 뭐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가견이 있는 예. 사람이라 예측이 안 됩니다. 예측이 안 되는군요. 예. 자, 박 의원님 모셨으니까요. 가장 어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네. 선고는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지금 선고기를 오늘 이제 종결하면서 예. 언제 재판 선고합니다라고 할지 말지가 굉장히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군요. 예, 모르는 상황인데 예. 박근혜 이제 대통령 때는 선고기를 안 잡고 선고일 3일 전에 양쪽에 통과하는 방식으로 예. 공지를 했거든요. 예. 이번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군요. 높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선고는 대략 예. 3월 10일에서 14일에 해당하는 주 중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수요일 제한 규정이 없어요. 거리 선거기. 대선이요? 예, 대선이 나중에 60일 뒤에. 예.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것도 헌법재판소가 감안할 여지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역산을 해보면 5월 달로 가면 이제 휴일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주를 피해 가면 그 다음 주 역산으로 해서 60일 전 하면 대략 3월 12일, 13일 이쯤에서 선고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좀 당길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길 것이라고 보는 분들은 언제로 보는? 그 전주죠. 아예. 예. 저는 10일부터 14일 주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12, 13이라고 보는데 10일부터 14일 그 전주. 예. 전주면 4일부터 한. 그러니까 아예 휴일 전에 대선을 칠 수 있게 이 말 뜻인가요? 그건 아닌가요? 뭐 그것도 가능한 얘기입니다만 과연 지금 오늘이 25일 종결일인데 불과 열흘도 안 된 선고, 물론 쟁점은 간단하지만 뭐 아무튼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 의원님은 지금 뭐 분위기는 대강 이 변론하는 걸 봐도요. 얼마나 어떤 뭐 황당한 주장을 하는지 국민들도 다 보고 있어서 그런데 큰 걱정은 안 하는 분위기인데요. 일말에 하나라도 하는 걱정이 있습니까 혹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는군요. 8명으로도 완전한 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8명 말씀하셨으니까요. 마은혁 후보자. 27일 날 선고한다 그랬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그날 선고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임명을 한다고 치면요. 이번에도 많이 안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다고 하는 이제 보도가 있었죠. 그럼 한다고 치면요. 일단 그분도 워낙 종잡을 수가 없어서 뭐 모르긴 하겠는데 임명을 한다고 치면은
이게 무슨 변론 갱신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선고가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오늘이 25일이니까 오늘 종결일입니다. 예. 이제 최후 양쪽 진술을 듣고 청구인 비청구인 윤석열 진술 듣고 종결을 한다는 얘기는 예. 더 이상의 변론이 없고 선고만 남겨놨다. 예. 이 사이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돼도 예. 변론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필요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못하게 되는 건가요? 재개가 되지 않는 이상 재판이 다시 새로 재개. 물론 피청구인 쪽에서 재개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얘기는 8인의 재판관으로 자기가 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마은혁 재판관은 이 8인 중에 이 피청구인이 가장 싫어하는 쪽에 진보적인 인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예. 27일 날에 권한쟁의 심판 또는 헌법 소원 사건으로 마은혁 재판 임명해라 예. 라는 선고가 나와도 변론을 재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그렇다면 갱신할 필요가 없어져서 최종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선고일까지 가서 선고한다. 예. 즉 연기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판을 재개하고 안 하고는 역시 재판소의 판단이겠죠. 맞습니다. 예. 근데 재판소가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고 자체는 마은혁 재판관은 같이 참여합니까? 9인 체제로 선고하나요? 8인 체제로 8인 체제로 선고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갱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27일 날 마은혁 재판관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냐 안 하냐는 별 변수가 아니게 돼버렸네요. 현재로서는 제가 보는 아까 8대0 조심스럽게 예.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예. 어찌됐든 아까 일말의 걱정이 있느냐 예.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은 뭐 헌재 입장에서는 소위 마은혁 재판관의 변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변수는 중요치 않아져 버렸군요. 중요치 않아. 화두 끌어서요. 예. 자, 명태균 씨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그러시죠. 워낙 오늘 변론이 별로 들을 말이 없어서요. 네. 명태균 씨 면회하셨죠? 예, 2번 한 거죠.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상황 상태가? 첫 번째는 횡설수설. 예. 근데 이 사람 정말 종잡을 수 없다. 그냥 쫄아서 계엄한 거다라는 정도만 제가 의미 있게 들었는데 예. 두 번째 갔는데 횡설수설이 아닙니다. 그래요? 굉장히 정무적 메시지도 분명하고 예. 저는 약간 탐복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수인인데 탐복한다는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메시지도 아주 비유법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행설수설에서 갑자기 논리정연으로 바뀐 데는 그 명태균 씨 본인의 어떤 전략적 수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현재로서는 전략적 수정이고 뭐 제가 뭐 저를 뭐 자랑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저와의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쌓여 있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행설수설은 신뢰관계도 없고 당연히 처음 보는 거니까. 예.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으니까 일부러 그랬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를 떠보기 위한 것도 있고 다만 처음 볼 때 마지막에 나오는데 눈치가 빨라요. 뭐 이런 정도는 눈치 빠른 장관이에요. 하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도 바로 신청하자마자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건데 신청하자마자 바로 오케이 해가지고 바로 갔거든요. 그랬을 때 달라진 태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의원님 어떤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명태균 씨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죠. 얘기를 들었는데 직접적 뭐 녹음 자료 같은 걸 받았다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카피본이 있다. 라는 건데 그 카피본이 무언가인가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사이 이렇게 합쳐서 그건 지금 말씀하실 수는 없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빨간색 검은색의 세 개의 폰이 있고 그다음에 로봇 모양의 USB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각각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검찰에 이미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포장을 이제 벗기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거 그것이 제가 이제 언론 공개한 그 이제 황금폰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휴대폰에 우리가 뭐 신용카드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그런 커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별도의 USB가 있었던 겁니다.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봇 모양의 USB와 다른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USB 이것이 카피본이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검찰에 제출되지 않고 별도로 있다는 것은 제가 그렇게 양쪽으로부터 명태균 씨와 바깥의 명태균 씨의 지인으로부터 양쪽으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제출한 거와 똑같은 동일본이 다 밖에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내용은요? 그 내용이 결국은 USB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 로봇 모양 USB와 같은 내용일
것으로 예. 보여지고 예. 그것은 주로 김건희, 윤석열 등등의 이런 선거 개입과 관련된 주요한 어떤 그 음성이라든지 또는 뭐 문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것은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이 네. 됩니다. 그렇다면 어제 그제 그 공개된 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그 육성 통화 내용이요. 네네네. 그거는 어디서 어떻게 올라가? 그거는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다만 그래요? 예, 예. 그 진행을 하는 주진우 기자가 예.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얘기했고 또 다른 매체에서 얘기했는데 그거는 제가 입수해서 한 거나 그 내용은 들으셨죠, 박 의원님도. 들었죠. 완벽한 증거죠. 그래서요. 그것만 가장 해도 분명하고 그것만 해도 직접적인 선거 개입의 증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직접적 증거 맞죠? 가장 길고 예. 가장 음성도 분명하고 예. 직접적으로 김영선 씨 공천과 관련된 대화 내용이고 그 안에 슬쩍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어떤 그 음성 비슷한 것이 예. 나오기도 하죠. 예. 그러면 그것만 해도 처벌 가능할 텐데 앞으로 어떤 더 자료를 기대하십니까, 박 의원님께서는? 저는 사실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홍준표 시장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예. 왜 12월 3일 밤 10시 23분에 왜 계엄. 느닷없는 그 예. 비상계엄이 있느냐.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어떻게 관여돼 있느냐. 예. 이번 두 번째 방문 목적은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관련성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창원지검에서 이미 제출한 황금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사가 여의치 않다가 예.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요건만 네. 저 선거 개입과 관련된 여론 조작과 관련된 요건만 왜 중앙지검으로 보냈느냐 이 세 가지 관점이 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뭉개기 위해서 창원지검이 예. 창원지검 안에 소위 칼잡이 검사가 3명 있는데 예. 어찌됐든 뭉개기 위해서 자기가 황금폰을 제출을 할 당시에 예. 그 중에서 포렌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원 관내에서 이루어진 소위 선관위 고발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예. 강혜경 씨와 관련된 예. 그건 지역적인 사건이죠. 예. 본질적으로 선거 관여, 공천 관여, 여론 조작 사건 예. 이 두 개의 축이 있는데 이쪽 부분은 안 보고 뭉개고 이쪽에 원래 선관위가 문제 삼은 정치자금법 위반 예. 정도만 포렌식해서 검찰이 본다는 것에 동의를 해달라고 했고 검찰이 예. 거기에 대해서 남상건 변호사가 동의서를 써줬다 변호인인 예. 이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거는 명태균 씨로부터 들었고 남상건 예. 변호사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럼 검찰의 지금 잠깐 설명. 검찰의 뭐랄까요? 계기랄까? 어떤 상황? 그랬는데 예. 자, 그러니까 창원지검 단위에서는 이 사건 소위 말해서 김건희 등등의 이 공천 관여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를 안고 싸울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뭉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의심이 충분히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 명태균 씨의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남상건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예. 제가 동의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출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다 수사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명태균 씨의 예. 의지가 예. 남상은 변호사의 의지가 그런데 동의서를 받는 것 자체가 수사를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예. 거랑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창원지검은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예. 대검의 지휘를 받아서 중앙지검으로 보냈어요. 예.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합니다. 남상권 그래요? 명태균 예. 씨가 결국은 민주당의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검사들이 원하겠느냐. 예. 검찰을 없앨 수도 있는 예. 당인데 그건 원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는 여기에 다 나온다. 예. 한동훈 전 대표를 검찰이 한동훈 라인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대검의 지휘를 받아서 가져온 이 수사, 예. 소위 여론 조작, 여론 공천 관여 이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명태균 씨의 메시지입니다. 분석입니다. 예. 예. 그런데 명태균 씨께서는 왜 일부 수사에 사인을 해서 동의를 해줬나요? 다 하라 그래야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 당시에 명태균 씨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궁박한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이 아직도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원지검 내에 압박을 받는 입장에서 여전히 이 공천관여 여론조장 예. 별개로 또 다른 수사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그래요. 어제 예. 그저께 확인한 거는 예. 그 관련해서 명태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쫄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변호인은 또 그걸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속에서 과연 이것이 검사가
요구를 해서 뭉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명태균 씨도 그런 요구가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명태균 씨와 변호인의 주장이니까요. 예. 자, 그러면 그 와중에 어떤 그 김건희 여사의 녹취랄까요? 네. 이런 것이 계엄의 직접적인 어떤 격발 놀이새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트리거로 보는 거죠. 예. 그렇군요. 지금 명태균 씨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5살 아이에게 총을 쥐어진 격. 장님무사. 엊그저께 접견할 때 표현입니다. 장님무사. 그 위에서 호령하는 김건희 여사.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명태균 씨 이번에 제가 물은 거는 비상계엄에 관여됐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관여되지요라고 그래요?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 이제 그 얘기는 아니지만 그 문자 조태영 국정원장과의 문자를 주고받은 거 그것이 내가 전화번호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조선일보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거. 바뀌었으니까 알려주는 차원이다. 그러면 그날 바로 답을 해야지. 여사가 지금 보낸 거 아닙니까? 그 날짜에 아무런 의미 없는 그 정도라면 네 알겠습니다. 저장해 놓겠습니다 해야지. 그 다음날 비상계엄이 아침부터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 이후에 국무회의가 있었어요. 오전 국무회의. 그 뒤에 10시인가 그 뒤에 답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앞뒤가 맞는 얘기를 그래서요. 해야지요. 저는 그 부분하고 또 그렇게 의미 없는 전화번호 바뀌었습니다라는 문자라면 조태용 원장이 왜 그걸 기억을 못 하겠습니까? 그것도 수상하죠. 필요한 대목만 기억을 못 해요. 나머지는 다 기억합니다. 그 정도 홍장원 차장에 대한 얘기를 쪽지가 4가지가 있었고 무슨 그 시간대에 무슨 공터가 아니고 무슨 사무실은 이렇게 철저한 사람이 왜 두 개 기억한다는 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하나는 성일종 위원장과의 통화 내역. 이게 2가지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이상하고요. 기억이 났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거 별거 아니었어요. 이런 어떤 문자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만 정상이죠. 정상이죠. 근데 그 부분은 도저히 해명이 안 돼요. 그 기사로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받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떤 계엄과 관련한 긴밀한 무슨 얘기가 아니었느냐. 이런 의심이죠.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은 아주 전문적인 외교관 출신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이 조태용 원장을 패싱했어요. 미국 안 가는 걸 알았습니다. 패싱했는데 홍장원에게 차장에게 그런 지시를 한 겁니다. 다 잡아들이라고 한 얘기를. 그게 패싱이거든요. 왜? 조태용 원장은 국정원장이잖아요. 비상계엄을 하려면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 초부터 여러 차례 논의를 했는데 조태용 원장의 태도가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모르는 미지근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확인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추론입니다. 추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태도가 어떤지. 그런 겁니다. 그랬는데 답장이 없으니까 패싱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군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추론에 따르면요. 자, 그렇다면 지금 검찰은 아까 말씀하신 명태균 씨의 해석대로라면요. 야당이 지금 대권을 잡는 걸 도저히 못 봐주겠으니까 지금 여러 수사를 뭉개고 있다 하셨는데 결론은 그럼 특검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결국은 명태균 씨에게는 대검의 지휘를 받아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할 거다. 그 오세훈 시장이 대선 출마하면 못 버틸 거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얘기는 명확히 한 얘기입니다. 할 거다. 그럼 그 공이 어디로 가냐? 그 혜택이 누구한테로 가냐라는 얘기를 당내 경선을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본 겁니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왜 친윤 칼잡이 3인방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한동훈을 따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거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분석이니까요. 박 의원님 보시기에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감사합니다.